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어떤 그거에 맞게 준비를 해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크게 관심 있는 분야는 없고 수동적으로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시켜주는 거는 다 할 의향은 있거든요. 잘못된 건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야는 고체제로, 연료체 에너지, 동력학 및 제어 또는 로보틱스, 설계 공정 총 네 가지 분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진밥을 좋아하니 된밥을 좋아하니 부른 라면을 좋아해 아니면은 뭐 덜 익은 라면을 좋아해 약간 이런 느낌처럼 호불호가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굳이 선택한다고 하면 나는 진밥, 굳이 선택한다고 하면 난 부른 라면 이런 식으로 성향 자체가 분명히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연구 선택하는 데서도 충분히 발현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가점표 멘토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뭐 가볍게 그냥 멘토링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렇게 살펴보러 오셨다가 그래도 조금 이제 사소한 질문일 수 있지만 이렇게 기회가 된 김에 한번 여쭤보고 싶다고 하신 분이 계셔서 한번 어떤 내용인지 보고 싶은데요. 간략하게 제가 들어보니까 기계공학과에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분야들 중에 과연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으로 멘토링 참여해주신 분이 계세요. WW님 안녕하세요. 제가 음소거를 좀 푸시고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4학년에 지금 현재는 휴학 상태이고요. 네.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뭐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인가요? 네, 그 유니스터디에서 3대 역학을 이제 박사 유학 가시기 전에 찍으신 거를 들었거든요. 선대역학? 그러니까 고체랑 열, 아, 기체 찍고 이제 가셨어요. 3대역학. 네네. 그러시구나. 그리고 단톡방에는 얼마 전에 오신 거예요? 네네. 왜 이게 옛날부터 아마 수강생들에게는 아마 공지가 갔을 텐데 조금 연락이 늦었나 봐요. 네, 제가 그때 그 주사님, 그 교수님 그 서울에 오셨을 때 그때 이제 직접 만나 뵙고 그때 알았거든요. 그때 오셨어요? 어디 앉으셨지? 네네. 그 약간 뒤쪽에 앉으셨던 분인가? 오른쪽에? 아니, 앞에서 두 번째 앉았었어요. 그러시구나. 아유, 반갑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어쨌든, 이게 잘 연락이 잘 안 될 수도 있죠. 어쨌든, 이거 와서 들어보니까 그래도 나름 괜찮죠. 뭐, 무음으로 하면은 이렇게 뭐 공지 때문에 이렇게 귀찮은 일도 없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 네네네.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나름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지금 이제 학교 지금 4학년이 다니시고 뭐 딱히 질문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거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어쨌든 한번 가볍게라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 일단 제일 궁금해서 질문하셨죠? 일단 뭐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음, 어떤 그거에 맞게 이제 잘 준비를 해가고 있는데,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뭔가 크게 관심 있는 분야는 없고 네, 이게 좀 약간 수동적으로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시켜주는 거는 다 할 의향은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혹시 내가 잘못된 건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되게 고민 중이긴 한데, 음, 그래서 이제 분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팁이라고 있으시면은 혹시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 음.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이렇게 분야 설정 관련돼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런 질문은 비단 어떤 질문 주신 WW 학생분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생들 혹은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들도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멘토링 참여하고 계신 다른 분들께서도 의견 있으시면은 채팅창이라든가 언제든지 좀 얘기해 주시고요. 직접 얘기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또 제가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같이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분야 선택하는 거 어렵죠. 음, 저도 되게 어렵게 선택을 했고, 사실 제가 선택을 했는지 선택을 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질문에 답을 하기에 앞서서 WW님께서 매우 겸손하게 자기가 지금 뭐 되게 수동적으로 살아왔고, 뭐 시키는 거는 되게 잘할 수 있지만 어떻게 되게 자기가 흥미도 없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단연코 WW님이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능동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이렇게 열심히 찾아보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 강의도 들으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단톡방도 참여하시고, 멘토링도 참여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겸손한 발언이다라고 일단 먼저 생각을 하고, 절대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분야는 크게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 고체 재료, 뭐 크게 얘기하면 고체 재료, 연료체 에너지, 고체 재료, 연료체 에너지, 동력학 및 제어 또는 로보틱스 이렇게까지 되고 설계 공정 이렇게까지 이제 총 네 가지 분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굳이 나누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로보틱스가 따로 들어가서 뭐 5개가 되고 6개가 되고 이럴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나누게 되면 우리가 4대 역학을 기준으로 고체 역학, 연력학, 유체 역학, 그다음에 동력학 이렇게 해가지고 그 네 개에서 파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물론 나중에 연구가 이제 깊고 아주 그냥 깊으면 깊을수록 모든 학문들이 다 어떤 과학이라든가 피직스라든가 케미스트리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지만 크게 말씀드리면 이제 고체 재료, 연료체 에너지, 동력학 및 제어 로보틱스, 그 다음에 설계 공정 이런 식으로 좀 매뉴팩처링 이런 식으로 좀 나누실 수 있는데 일단은 그냥 질문 드리고 싶은데 WW님 이 네 과목 중에서 혹은 말씀드린 5가지의 분야 중에서 그냥 4대 역학으로 질문 드릴게요. 4대 역학을 공부를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 어느 과목에서 제일 학점이 좋으셨어요? 제가 고체랑 동력학은 A 플러스가 나오긴 했는데, 음, 이제 연료체는 B풀이랑 B 점수를 받았어요. 음, 그래가지고, 솔직히, 고체랑 동력학이 좀 맞는 것 같긴 한데, 음. 이게, 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좋아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그 전에 조금 좀 더 이렇게 비교를 잘 해보기 위해서 혹시 약간 그 과목을 듣기 전에 제 과목을 수강을 하시고 들으신 건가요? 아니면 안 듣고 수강하신 건가요? 고체역학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수업을 들었었고요. 들어서 A뿔을 이렇게 맞은 거고, 그 다음에 다른 과목은요? 동력학은 그냥 혼자서 공부했었어요. 아, 그럼 원래 동력학은 잘, 연료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시죠? 연료체는 처음에는 안 들었고, 그 다음에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그 종강 후에 교수님 거 공부하면서 채웠거든요. 아, 그래서 좀 점수가 올랐나요? 그거는 뭐, 그러니까 종강 후에 교수님 수업을 아, 들었기 때문에, 종강 그- 후에, 네네네. 왜 종강 후에 그 끝났는데 왜 들으려고 하셨을까? 그것도 참 되게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점수가 좀 다 안 나와가지고, 이게 좀, 음, 어, 이게 좀 약이 올랐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그래서 명확한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제 네.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제 강의를 듣고 수업 들은 거랑 안 듣고 수업 들은 거랑 좀 느낌의 차이가 좀 있어요. 이게 워낙 역학 과목이라는 게 좀 이렇게 선행 과목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연료체 학점이 낮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본인이 이걸 잘 하는지 흥미가 없는지를 얘기하기가 조금 그럼 어렵긴 하네. 그러면은 그걸 그럼 질문을 바꿔서 학점이 잘 나왔고 안 나왔고를 떠나서 그냥 여러 가지 어떤 이런 학문적인 느낌을 봤을 때 뭘 배웠을 때 되게 좀 더 알고 싶다던가 뭘 배웠을 때 조금 더 궁금하다거나 좀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됐던 그런 과목들은 어떤 거였어요? 고체역학이 솔직히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직관적이어가지고, 음, 음, 좀 음, 재밌게 공부를 했었어요. 음. 그래서, 원래 처음에 이제 질문할 때 말은 안 했는데, 솔직히 약간 건설 이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 플랜트 공부나. 그러시구나. 네네네. 구조역학 이런 거 되게 근데, 좋아하시겠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좀, 좀 재밌다고 좀 느꼈었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건 성향이 분명히 있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옛날에 대학교 때 해봤을 때, 전 고체나 동력학은 되게 좋아했는데, 열역학을 진짜 싫어했거든요, 유체역학이랑. 그래서 점수도 그때 당시엔 되게 안 나왔었고. 제가 한 번 말씀드렸죠. 제가 대학교 옮기기 전에 C뿔이었다고. 물론 고체역학도 C뿔이긴 했지만. 그만큼 공부를 못했어요, 저도. 근데 이게 어쨌든 그때 친구들하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연력학이 너무 재밌대요. 왜? 해서 나 연력학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 이거 뭔가 느낌도 안 오고 이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왜 재밌어? 이러니까 자기는 오히려 그러니까 더 재밌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지. 이게 이만큼 다를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이제 다시 이제
학교도 바꾸면서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학부 졸업할 때는 거의 다 이제 다 A나 A+을 받았는데 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과목들을 봤을 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과목이라는 게 있구나. 이게 성향이라는 게 분명히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얘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체역학을 매우 좋아했고, 그에 따라서 또 자연스럽게 고체역학과 동역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관심이 가던 것들이 재료적 물성치를 보는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사실 뭐 비하인드 스토리긴 하지만 저도 이제 대학원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나중에 그거는 또 때가 되면은 같이 이제 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원래는 이제 전자전기 쪽을 대학원을 갈까를 생각해서 컨택도 다 해가지고 막 칼만 필터라든가 이쪽 조금 공부를 좀 해볼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막판에 제가 마음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수학적으로 제가 그걸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없었고 갑자기 어떻게 전공을 트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안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전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게 마치 나는 진라면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나는 이제 그리고 또 뭐 양념치킨과 뭐 그냥 치킨을 얘기하기도 좀 그렇지만 이게 호불호가 확실한 음식들이 있다면 마치 그것들을 바라볼 때의 어떤 나의 느낌과 같은 그런 감정을 싹 받아요. 이게 약간 예를 들면 뭐 이런 걸로 뭐 진밥을 좋아하니 된밥을 좋아하니 약간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라면에서 부른 라면을 좋아해 아니면은 뭐 덜 익은 라면을 좋아해 약간 이런 느낌처럼 분명히 어떤 호불호가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굳이 선택한다고 하면 나는 진밥 굳이 선택한다고 하면 난 부른 라면 이런 식으로 약간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은 성향 자체가 분명히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연구 선택하는 데서도 충분히 발현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교수님하고 다 컨택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잘 얘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고민했을 때 마지막까지도 이거 못하겠다고 했던 게 이건 도저히 내가 잘 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로 미루어 봤을 때 내가 그냥 기계공학과 쪽에서 재료 쪽을 공부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마음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은 생각보다 연구를 선택하는 과정 자체는 좀 심플하거나 직관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WW님께 다시 한번 여쭙고 싶은데 지금 고체 재료 쪽을 좋아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혹시 연구실을 만약에 그 본인 대학교 혹은 아니면은 다른 대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관심 있게 봐두신 연구실 자체는 있으실까요? 제가 저희 학교의 생산공정 랩실에서 한 두세 달 정도 약간 인턴을 했었는데, 응. 그때는 솔직히 학부 2학년 때였고, 그래서 좀 전공 공부에도 벅차가지고 막 열심히는 못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학점에 약간 좀 무리가 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만뒀었고, 그래서 연구 분야는 솔직히 고민을 해본 적은 없어요. 오케이. 그 설계 쪽 했던 거에서는 어떤 연구를 하는 연구실이었어요? 거기서는 이제 저희가 맡았던 거는 3D 프린팅을 이용해가지고 세포를 배양한 틀을 만드는 거였는데, 음, 거기서 이제 세포 배양을 하고, 그 다음에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뭐 약간 그런 부분이 어쨌든 약간 좀 간접적으로나마 재료역학 쪽이랑도 좀 연관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3D 프린팅이라고 하면은 또 워낙 핫한 분야이기도 하니까 안 쓰이는 분야가 없기는 하죠. 그래서 일단은 WW님께서는 4학년이신데 앞으로의 진로 방향은 어떻게 되세요? 일단은 제가 지금 군 휴학 중인 상태인데, 네. 그래가지고 지금 공기업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기사 자격증도 땄고 내년에 이제 영어 점수도 맞출 생각인데, 축하드립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공기업 쪽이 조금 더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부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는 걸로. 그런데 그 약간 공기업 쪽으로 관심이 있는데 연구 분야를 굳이 말씀해 주신 거는 혹시 질문해 주신 연구라는 게 그 공기업의 직렬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혹시? 그거는 아니고 그냥 약간 연구를 질문 받아가지고 그냥 음, 제가 학부 때 있었던 일을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뭐
뭐 기획에서도 잘 따셨고 영어 점수도 뭐 잘 준비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공기업도 잘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근데 일단은 만약에라도 우리는 생각을 다양하게 해볼 필요는 있잖아요. 아직 대학교 4학년이고 그 진로도 아직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옵션을 고민해 보는 거는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또그 질문해 주신 학생분의 학교도 매우 좋은 학교고 다양한 옵션들이 있을 텐데 일단은 이 대학원이라는 옵션도 분명히 나중에는 고민을 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단지 뭐 공기업을 붙기 전에 혹은 공기업을 지원하기 전에 대학원을 가라 이런 얘기라기보다도 공기업을 가고 나서도 다시 대학원에 오시는 그런 직장인들도 계시고 혹은 이제 저녁 석사 뭐 저녁 타임으로 파트타임으로 대학원을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직장에서 진급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자기의 능력이라든가 자기가 이만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포텐셜이라든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의 일환으로 학위라는 것이 제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파트타임 대학원도 하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 분야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은 내가 만약에 회사로 진로를 정했다. 아니면 내가 뭐 공무원으로 정했다. 아니면 뭐 내가 지금 직장인이다. 뭐 이렇다고 할지라도 이게 사소한 질문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그러면은 지금 CB님께서 여기 멘토링 참여해 주실 분인데 공기업 관련 질문 사항이 만약에 있으면 제가 아는 한 답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공기업 얘기가 굳이 나왔으니까 한번 CB님께 간단하게 좀 질문을 해볼까요? CB님 안녕하세요. 잠깐 음소거 푸실 수 있으세요?